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과제로 내드린 바이너리 트리를 리커시브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수업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리커시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메모리가 낭비가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컴퓨테이션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수를 호출하죠. 리커시브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스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호출했을 때, 그리고 그 함수가 끝났을 때 스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종료 조건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언제 끝나는지, 끝나면 리턴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끝나버리는지 등등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리커시브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종료 조건을 끝나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버려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께서 forup과 아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forup으로 그대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를 낸 걸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리커시브 프로그램답게 프로그램 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부분은 리커전을 그냥 룹처럼 사용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콜하면서 그냥 안에 있는 함수 바디가 한 번 더 실행되게끔, 물론 다른 컨디션을 가지고 한 번 더 실행되게끔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잘 만드셨는데 특정한 조건만 되면 이제 이것이 좀 틀려지는, 그래서 테스트 과정상에서 좀 오류가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만든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인투이션을 가지고 이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주어지는 것은 줄수와 그리고 left와 right 포지션입니다. left가 0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특정한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ight 포지션 마찬가지죠. 그리고 left와 right 포지션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채워주고 그 중간에 X 표시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 랩에서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자식 노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이너리 트리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트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갖는데요. 탑을 중심으로 해서 탑 밑에 두 개의 노드를 갖고, 또 두 번째 레벨에서 두 개의 노드는 다시 각각 두 개의 노드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 이하여야만 해요. 절대로 두 개를 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게 바이너리 트리죠. 그래서 하나의 노드가 기껏해야 두 개 이하의 자식 노드를 갖는 그러한 트리를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x가 두 개의 x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x가 자식 노드로 EX와 EX를 갖고 있고요. 또 EX가 요 X와 이 X를 자식 노드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EX가 요 두 개, 요 X가 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레벨은 6개고요. 레벨은 6개이고요. 그리고 총 0부터 6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의 위치가 0이고요. 레프트 위치가 0이고요. 라이트 위치가 64입니다. 그리고 기본 조건이 뭐야 되는가 하면 다음, 이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리커시브 함수인데 이 함수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아래와 같은 이러한 바이너리 트리를 그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렸는지 제 거를 우선 보여드리면, 저는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원래 있던 이런 것들을요, 가운데를 찾습니다. 가운데를 찾아서 그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X 표시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자, 우리가 가운데를 찾았는데 이 가운데에서 다음 레벨에서는 이 가운데가 자, 왼쪽 날개의 오른쪽 끝이 되는 것이고 자, 가운데가 오른쪽 날개의 왼쪽 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레벨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과 이것에 또 이것과 이것의 가운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자,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하나의 레벨이 주어지면 가운데를 찾고 반을 나눠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또 반을 나눠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걸 동시에 하는 거죠. 자,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단은 모든 줄, 자, 주어진 로가 5라면 0부터 5이기 때문에 6개의 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6개의 줄을 모두 마이너스로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X 표시할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을 때에는 자,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따로 분리해서 동시에 찾아요. 그리고 자, 이 레벨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를 찾았으면 이제는 이 레벨에서 자, 이것과 이것을 다시 분리해서 양쪽으로 나누는 거죠. 자, 어떻게 했는지 이제 코드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시면 이것이 입력이죠. 로가 5와 0이 있고 64개의 64가 지금 오른쪽의 끝입니다. 레프트가 0이고요. 오른쪽의 끝이 64예요. 그래서 일단은 뭘 한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각 라인을 6개의 줄을 6개의 로를 모두 마이너스로 채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로 플러스 1, i는 자, for range에서는요, i가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부터 로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로까지 이제 요 for이 돌겠죠. 그 다음에 특정한 라인이라는 자, 스트링을 하나 만들고요. 그 스트링에 뭐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어펜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계속 어펜드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줄을 만들고 그 줄을 lines라는 리스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이걸 프린트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리스트에 6개의 마이너스가 총 64개가 있는 그러한 스트링이 나옵니다. 이거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맨 처음 요 스트링은요, 가운데에다가 점이 찍히게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 거는 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의 중심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을 나눌 것이고요. 자, 여기네요. 이만큼을 나눌 것이고, 요만큼을 나눌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중심을 찾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실제 제가 개발한 드로우 트리입니다. 드로우 트리에는 3개의 파라미터가 들어오죠. 줄수와 left와 right의 포지션들이 들어오고요. 저는 lines를 글로벌 변수로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row가 0보다 작아지면, 즉 마이너스 1이 되면 끝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위치한 그 행의 중간을 찾는 거예요. 중간을 찾는 것이 뭔가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자, 레프트에서 마이너스를 뺀 다음에, 자, 인티저 나누기를 이렇게 두 개의 슬래시를 이용해서 2로 나누죠. 그리고 레프트에서 그만큼 더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이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콜을 이루는데 레프트 위치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왜 그런가를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미 미드를 치었어요. 그 미드는 x로 리플레이스를 하고요. 나머지 것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원래 라인스에 우리가 위치한 로의 미드까지, 이게 0부터 미드까지죠. 미드까지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x를 집어넣고 미드보다 하나 큰 것부터 끝까지의 모든 라인에 있는 그것들을 카피해옵니다. 그럼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이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미드를 알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줄에서는 요거가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자, 누가 left와 right인가 하면 자, 두 개를 부릅니다. draw를 부르는데 자, row -1 자, 한 칸 내려가서 원래 left를 그대로 봤고요. 미드를 이번에는 자, 첫 번째 left wing에 right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가운데라면 자, 이것이 다음 레벨에서는 right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음 레벨에서는 자, 오른쪽 윙에 left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중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은 다음 레벨에서는 왼쪽 윙에 right가 되는 것이고 자, 오른쪽 윙에는 lef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eft는 그대로 오고 미드가 자, left 윙에 right가 되었고 미드가 자, right 윙에 자, left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여기에서 요만큼에서의 반을 찾을 것이고요. 요만큼에서의 반을 각각 찾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 여기에서는 left 윙의 반, 여기에서는 right 윙의 반을 찾아서 여기 돌겠죠. 각각의 위치에 찍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문제를 좀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개의 리커시브 함수를 돌리면서 동시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divide and conquer 혹은 divide by conquer라고 부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문제를 잘게 나누어서 푼 다음에 그것을 다시 컴포지션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상상해 보셔야 되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잘게 쪼개질 수 있는지 그리고 쪼개진 문제를 우리가 다시 컴바인하거나 컴포즈 했을 때 원래의 문제 사이즈로 돌아가는지를 여러분께서 머리를 잘 굴리셔서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가 풀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라인을 다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6개 늘려볼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7개로 늘리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이 지금 한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 코드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코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의 문제라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푸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물론 이런 문제가 쉽지 않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지루함과 또 자신이 정말 프로그램을 잘할 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고민해 보시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을 계속 살찌운다는 걸 꼭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